여러분은 혹시 HBE 졸라 멋있어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죠? 뭡니까? 홍 브레이킹 이펙트. 홍준표 박애 효과. 박애 효과. 간단히 말해서 홍준표 대표 우리 지역으로 오지 마세요. 아이 가야지 열심히 홍준표가. 실제로 영남 지역, 특히 PK 같은 데는 이런 게 있죠. 선거에 있어가지고 세력과 세력이 딱 충돌하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응원을 바라잖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한번 방송으로 다룬 적 있죠. 홍준표가 대구에 내려가면 당 지지율이 떨어져. 이유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배신자 때문에. 물론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출당시킬 때 야, 신문 새끼 사람들이 촛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이렇게 탄핵은 그 당시 야당이 시켰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같은 당에서 박근혜를 출당시키냐 이 의리도 없는 놈의 새끼들이라는 배신자가 있었어요. 처음에 배신자는 유승민이었고 바른정당 창당에 나갈 때. 그리고 홍준표마저도 박근혜를 버리니까 그런데다가 홍준표가 그 상황에서 뭔가 좀 스마트한 이미지로 당을 끌어갔으면 그런 대로 아마 그런 배신자 프레임이 어쩔 수 없이 또 찍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희석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짓마다 부끄러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K 쪽으로 가면 사실상 여당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가 높고 스마트해요. 민주당의 최후의 보루인 백그라운드 대통령은 스마트해. 근데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백그라운드가 홍준표야. 홍준표가 서울에서 안 내려오고 그냥 막 잡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역에 직접 내려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면 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와, 이게 이펙트 효과가 아주 임팩트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자유한국당 후보의 캠프에 유세전에 다 참석하세요. 아니 이 방송을 하태경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홍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응원하는 세력들이 있다. 아 세력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기필코 5월 전까지 홍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 네,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 맞고요. 우리 또 새날 또 홍준표 지지. 그렇죠. 지지 선언 해야 되는 거죠. 찍지는 않겠지만 지지합니다. 어쨌든 지지합니다. 무병장수 하시길. 이번에 그럼 새로운 쟁점이 부각됐네요. 대구 톨게이트와 부산 톨게이트에서 홍준표 저지 집회가 있겠네요. 내려온 거 잡아서 못 들어오게. 이래야 된다는 거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좀 지방선거에 돼 있고. 그러니까 왜 홍준표가 이 모양이 됐느냐.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보수라는 탈을 쓰고 극우들이 동아리를 틀고 지난 70년간 거의 장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촛불혁명의 이후에 시민들의 시각이 말이죠. 어떤 게 보수인지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고 극우 쪽으로 지금 가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가교 역할을 홍준표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우리는 극우 아니야, 보수야, 건전보수야 이렇게 지역에서 사기를 틀고 있는데 홍준표가 가죽장갑 끼고 가죽잠바 입고 나와서 극우로 그냥 확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보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핵심인 건데요. 그나마 기존 기득권의 보수였다는 TK, PK 지역에서 대표하는 정치인이 과연 누구냐 뽑자면 이게 홍준표라는 거야. 그런데 그 홍준표가 갖고 있는 망신스러운 이미지를 이 TK와 PK의 자존심 있는 시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TK, PK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 혁명의 바람을 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가. HBE 얼핏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 단어냐면은 일베의 변형된 형태. HB. 흡배.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요. 그 알카에다 뭐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에 역사상 이런 대표가 있었나요? 왜냐면 없었죠. 선거라는 게 직접 그 사람이 출마하지 않아도 당의 얼굴이 있는데 당의 얼굴이 굉장히 온건 합리적인 사람이거나 그것도 전략인데요. 하나 더는 차기 주자를 키우는 방식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홍준표가 스마트한 이미지의 젊은 차기 대권을 노릴 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다면 홍준표를 위해서 찍어주는 게 있어요. 자기 지역의 후보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이 후광 효과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구 후보자들 보면 더불어민주당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찍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잖아. 그렇지. 근데 저쪽 보면 뒤에 홍준표의 그림자가 있어. 우리 지역에 빨간 옷 입고 명함 나눠주는 사람들 보면은 홍준표의 얼굴이 있어. 그게 그 뒤에. 그러니까 명함을 받지도 못해요. 명함을 받지 않고 후보자의 어떤 경력도 볼 수가 없으니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지. 정말 부끄러운 사람. 그래서 이번에 누구 전문가들은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60대 후반부터 70, 80대 투표율이 크게 저하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자니 그렇고 민주당을 찍자니 그렇고 특히 PK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니 홍준표도 찍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홍준표의 강성 이미지를 희석할 원건 성향의 인물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면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나경원, 이주영, 정우택, 유기준. 정우택. 우택이. 그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경원이라는 얘기인데요.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경원스럽더라. 근데 그게 그런 의혹이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 프락지 같아요. 네, 정말 프락지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언약이 있어서 임기 내까지 네가 깽판 쳐놔라. 자, 시간 많은데 그러면 홍준표의 문재인 대통령 프락지설 드디어 새날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그 대척점을 서 있지만 속마음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와해시켜야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비상하지 못하게 잡아놓고. 그렇죠. 와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작을 하고 있는 여기서 음모론 하나 대선 때 토론으로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뇌물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보세요 했잖아요. 예. 그때 홍준표가 뭐 이보세요가 뭐예요 버릇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예. 두 사람 사이 미략이 있네. 그게 네. 그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 심어놓은 프락치. 그래서 당신이 내가 하기 나름으로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데 나한테 감히 이보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한 버릇없이 이제 의혹이 풀리고 있습니다. 아니 홍준표가 지난 9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깨어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킨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던 말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민. 그렇죠. 확실히 문반가 봐. 참네. HB. 흡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에 반한 홍준표가 내면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내가 지금 반동인물로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게 암암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와. 그래서 막 도와줘.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동지군요. 자, 확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을 했는데 홍준표 간만에 헤드라인은 뭐냐면은 민주당에 깜 되는 후보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잘 생각해 봅시다. 나도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영입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아니 깜이 뭐예요? 깜의 정확한 뜻이 뭐죠?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춤 또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요. 저는 이 홍준표의 프락치설이 맞는 게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 깜되는 후보 어디 있냐? 민주당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하고 싸워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당에.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머가 지나치다 그럴까 무식하다 그럴까 김무성이 앞에 있는데 나는 도장 들고 뛰지 않고 내가 다 찍었다. 아니 도장 들고 나를 샤를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역시 프락치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농담삼아 뭐 프락치에 많이 했는데 이게 이름하여 정신승리거든요. 정신승리.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정신승리를 못하면 정치를 못해요. 잘 생각해봐. 여론조사가 나오면 저것은 조작이야. 우리한테 불리한 건 다 조작이야. 그러면서 계속 정신승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한 가지도 없어.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작년 7월달, 작년 10월달, 작년 말 올 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안 떨어진 상태로 그냥 쭉 와. 계속 멘붕은 오는데 흔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호재 같은 게 얼마 전에 나타난 적 있죠. 뭐 평양올림픽이나. 그렇죠. 뭐 안희정 미투나.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떨어질 거로 생각해 또 안 떨어져. 민주당도 안 떨어져.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멘탈 붕괴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언론에다가 김우수 내놔, 김태호 내놔, 이인재 내놨는데 언론들 반응도 사실상 언론들이 뭐 불합리하게 쓰는 언론도 있긴 하지만 지금도 다수의 언론들은 올드보이라는 데 다 동의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쁜 이미지가 그 다음으로 또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 쩔지. 상황이 나아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번에 SNS 활동 독려하고 막 그걸 공천에 반영하겠다 할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이번 개헌을 놓고 사회주의 개헌 반대 기구를 만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해도 왜냐하면 지난 9년 동안 온갖 이명박과 박근혜 죄를 합치면요 한 5개가 넘거든요. 거의 40개에 입박하거든요.
법원에서 지금 의혹 제기하고 판결들만. 근데 이 범죄가 9년 동안 일어났을 때 자유한국당과 당시 새누리당이 이 범죄에 연루가 안 돼 있겠습니까? 거의 공범 수준이거든요. 측면 지원했고 직접 지원도 했고. 그러면 이것과 있죠. 그다음에 세월호와 지금 천안함 진실이 다가가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지금 칼기 이 폭파 사건까지 지금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밝혀졌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 내의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데 의문을 남겨보면 사실상 홍준표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당을 자신 있게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느 범죄인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5년을 넘겨서 이런 개혁 정국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뒤에 숨어서 이 범죄들의 공소시효 기간을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도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홍준표가 아니더라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장기 집권설도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이들의 갈 방향이 어디에 있는 거냐. 지금 똥볼 차고 있거든요. 어린이 아동수당이 지금 홍준표 말에 의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선십성 예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집행만 오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지금 정부가 너무 잘해. 대외관계도. 그러니까 흠집 잡을 게 없으니까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전자가 저는 좀 빡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잘한 건 잘한다고 해줘라 이 새끼들아. 이런 느낌. 그래야 자기들 인기도 올라가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 원종주의가 있어요. 막 하태경 같은 자들이 막 뭔가를 하다가 밉상으로 꽂혔는데 어쩌다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조금 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공격은 안 해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유한국당은요, 호남권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광역을 확정을 했거든요. 명단위 한번 봅시다. 서울의 김문수. 순살문수. 나 김문수인데. 뼈가 없는. 봉주 1회라는 방송이 있어요. 아, 네. 낙검수에. 거기에 김용민 PD가 서로 편집을 해놔가지고 김문수가 전화를 걸면 정봉주 당시 봉도사가 쌍욕을 하는 걸로 전화 걸지 마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 김문수입니다. 정말 그때도 보면 대화 내용 들어보면 정말 찌질하잖아요. 다음 부산은 서병수. SBS네. 서병수 씨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홍준표와의 뭔가 저는 모리학이 있다고 봐요. 가장 사이가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홍준표 스타일 같으면 창원시장 갈아치 끼우듯이 끼웠을 수도 있는데 창원시장은 그냥 기초단체고 부산은 광역이라서 좀 부담스러웠을지는 모르지만 서병수가 홍준표와의 서로 간의 모리학이랄까 어떤 그 나름대로의 뒷거래 없이 부산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당선 확률이 꽤 높은 지역이잖아요. 공천만 잘하면. 근데 서병수가 공천됐다는 건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다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병수 빼버리면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했을 거다. 인재 영입하려고 했던 면면이 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인물이 없었던 거죠. 정여지책. 예. 서병수는 홍준표의 학정을 살아남고 있습니다. 대구의 권영진. 이 사람 현 시장이고요. 인천의 유정복. 현 시장. 인천은 확실히 바뀔 겁니다. 대전의 박성효. 그리고 울산의 김기현. 현 시장이죠. 나오네요 결국. 그 동생 동생 그 비리랑 찾으셨나? 연관했던 네. 수사 중인데. 네. 세종의 송아영.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여성 광역 후보고요. 네, 부대변인이었죠. 경기의 남경필. 갱필이 드디어 이렇게 되려고 바른정당 탈당에 가서 또 철새란 소리 듣고 자기는 이념적으로 다른 정당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래서 나는 철새가 아니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그럼 당을 바꿨으니까 철새냐 이런 논리로 막더라고요. 강원도지사의 정창수. 사실 몰라. 나도 몰라. 충북의 박경국. 몰라. 넘어가. 듣보잡. 충남의 이인재. 너무 잘 알아. 아우, 이인재 씨는 6.13 후에는 벽에 똥 바를 것 같은데. 아직도 정치하시는지 궁금함. 아재. 경북의 이철우. 이철우 씨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그렇죠. 이철우는 국정원 출신에 또 다 아시는 후보고 현직에서 이제 내려놓는 거죠. 국회의원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꼴등으로 탈락했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쌤통이다. 그리고 경남지사의 김태호. 터널디도스. 홍어젓. 홍어젓으로 유명하죠. 홍어는 영산 홍어. 근데 그게 지나가 보니까 태호가 홍어젓이라는 거예요? 까먹었어, 나 이제 머리가 나빠서. 김태호의 발언 중에서 아니 그건 아는데 김태호 조시 홍어젓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별리 없죠. 나이를 보니까 팟캐스트 지상파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런가요? 어쨌든 홍어젓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약간 좀 거칠게 썼다 이런 거고. 네. 제주의 김방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친구는 또 들으시죠? 누구죠?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했어요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원희룡이 탈당을 했고 이게 공천을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호남 쪽에는 아직 공천을 못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사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쪽이 미세한 분열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공천을 공당에서 했는데 이거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 단일화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많이 쏠리면. 쏠리면. 그러니까 단일화는 딱 한 가지예요. 두 쪽이 합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창원 이런 데는 100만 정도 육박하거나 조금 넘거나 하는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몰라도 돼요. 한 명은 알아야죠. 조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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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발음이 홍준표 셌어요. 조진래.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가 이제 됐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를 홍준표 씨가 어쨌든 재미나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평가, 문재인 정부 평가를 내걸었거든요. 이거 전면전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멍청한 짓은 사실 안 하거든요. 임기 초기에 정부의 평가론을 들고 나오면 거의 100전 100패예요. 근데 이걸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념 전쟁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이런 적폐 세력들이 지난 9년 동안 이 나라를 개판으로 파국으로 이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모셨던 대통령이 2명 다 구속돼 있는 상태. 이렇게 산다면 사실은 전면 다 사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 내각 같으면 다 사퇴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지금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남북 평화 정책에 저해한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은,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국민들이 깨있는 시민들 짱돌 들고 나타나서 국회의원들 다 조사버리면 돼요. 자유한국당들.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표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을 넘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 평가에서 최대의 승부수가 되어 있는 곳이 경기하고 부산하고 대구 경북 아닙니까? 경남하고 이 지역의 지인들을 찾아서 저는 짱돌을 투척해 주는 게 좋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만 촛불 1700만의 촛불 혁명, 촛불 시민 혁명의 요구 사항들이 간철되고 남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홍준표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것이 일부 자유한국당이 대거 일부지만 그래도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경남국 PK나 TK에서 당선이 될 경우에 다수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계획의 드라이브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서 지금부터 움직여라. 네, 움직여야 된다.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공항과 항만에 근무하시는 보안 요원분들께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김성태 씨 신분증 없이 통과시켜주지 마세요. 그리고 보안 검색에 걸리면 다 까세요. 그냥 통과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